왜 책을 읽느냐고, 왜 음악을 듣느냐고 누가 물을 때 이런 즐거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진통제를 가지고 다니듯이 음악을 가지고 다녀요. 그만한 진통제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2022년 5월 방송 5월 마지막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용사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달의 용사는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이시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뭐 이쪽에 좀 생소하지만 이쪽 분야의 전문가세요. 고려대학교 최병호 박사님을 소개를 할 겁니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병호 박사님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특구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문위원으로 그 사업을 담당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셨고요. AI 인공지능 4차 산업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그 누구보다 가슴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기여하려고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실행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준비한 그 소개 자료 PPT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고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기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또 실질적인 성과를 좀 창출할 거냐라고 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혁신 또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이제 고객과의 실질적인 대면 관계, 보통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뭐 UX, HCI 이런 말들 하는데,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뭐 과기부나 산자부나 문체부나 등 시간이 좀 나면 최대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과제 기획도 좀 하고 또 과제 평가도 하고 하는 형태로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여하는 것만 몇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오픈되는 K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15주 강좌를 2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셜 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강의를 오픈했고요. 또 조금 전에 실제로 고객의 대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목도 오픈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 오픈한 것도 있습니다. 그 보통 AC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그 기업들 육성하고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셜 벤처들한테 인공지능으로 접근할 때 제가 이제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핵심 테마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가지 그 K무크에 있는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저랑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인물을 키우는 역할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기여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개인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엔젤 투자를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싹 다 끌어 모아서 제가 최대 기업들한테 기업당 1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연을 했지만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있는 테마는 좀 더 그 레디셜이라고 하죠. 좀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는데 아직 잘 보이지 않아서 아까 말했던 주로 엑셀러레이팅 쪽만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주일에 그 검토하는 IR 자료만 꽤 됩니다. 많은 수요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아직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한국에도 몇 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죠. 펠로우십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소셜 임팩트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에 그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불하면서 그 친구들을 키우는 형태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여하고 있는 게 좀 이런 거고 좀 시간만 나면 그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할 거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술은 어떤 척도가 있는 게 아니다. 기술이 잘못된 거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활용이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기업을 육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인공지능하고 기업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인터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보다. 그러니까 기술은 역할을 하는 거고 정작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 사실 거기에다가 어떤 내가 활용할 툴을 갖다 쓰느냐 하는 이슈인데 약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헐싹에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높아요. 그래서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뜻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업은 비용이 낮아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또 그렇지 않은 경향성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풀려고 하면 일정 정도 투자도 필요하고 매출도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등 과거보다 좀 더 복잡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까지 고려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이제 제 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자문을 얻거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기술이 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예. 문제인가? 실제로는 기술 중심으로 가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막 처음에 나올 때가 그렇거든요. 네, 초반에 예. 네, 기술 새로운 예를 들자면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네. 그 디지털 혁명. 막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 막 태동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아,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만 막상 그렇게 가면 공급자 마인드가 돼버려요. 기술은 발달됐지만 많은 일자리와 그런 이제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그런 우리의 삶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각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을 대처한다. 네. 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네. 공장에 대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노동자 인건비가 세. 네. 대체해야 되겠구나. 공장 자동. 그런데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네. 네. 이걸 이제 인공지능 관점 보면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패턴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기계가 더 잘하겠지.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그럼 대처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사람들은 일자리에 밀려나겠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완전 자동화라는 개념인데 중요한 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도구와 수단의 개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인건비, 즉 비용으로 보지 않는 관점인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사람들을 비용으로 보고 보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거고 네. 근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다른 걸 보자고 하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거라서 완전히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든 또는 이제 국가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데 사회적 가치 안에서도 이걸 잘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문제는 그 맨 처음에 어떤 아젠다를 접근할 것이냐 네네. 라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요. 기존에는 못했던 것이 사실은 기술적 어떤 숙성도 또는 기술의 빈약함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가능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이제 쓰레기 문제 같은 거를 쓰레기를 투기한다. 네. 그럼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워낙 쉬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기술 이해가 있다 보면 네. 내가 이 부분들을 달리 설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또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예. 질적으로 가면 그 상당 부분 사람들이 손으로나 발로 했던 것보다 머리로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통찰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통찰. 그러니까 예. 질적 업무들이 꽤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손 발은 얘한테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런 걸 아직은 잘 못하는 거죠.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저도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이제는 조금 자정된 기분인데 불과 2,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러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좀 날 것처럼 성숙되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거 맞나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 문제예요. 아, 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극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기술을 보느냐 기술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충분히 대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직업이 많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기술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흔히 기존에 난제라고 불렀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고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성장 단계라고도 좀 어려워요. 지금은 초기? 초기 단계라고 초기에서 약간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간의 지능이나 여러 가지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응용할 부분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 대체 인력들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적어도 사회적 경제 안에서는 우리가 더 그렇게 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오늘은 이제 기술과 관련된 네, 네.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인문학적 소양의 사회적 경제, 네. 4차 산업혁명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초연결망 사회로 들어가는 이제 또 사회적 경제 안에서 사회적 경제가 뭐 별다른 건 아니 그냥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경제잖아요. 이 안에서 기술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고민과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겁먹고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사님이 오늘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네. 이런 단어들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또는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 세계 누구를 질문을 하더라도 네. 저 질문엔 답변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4차가 아니라 3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딱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디지털. 인터넷,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디지털 경제, 네. 실물 경제 이렇게 요즘에 구분하잖아요. 그만큼 이미 디지털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부분 이해가 된다라고 네, 볼 수 네. 있는데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 급진적으로 그 금융과 결합된 네. 침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자본주의는 망할 거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옆에 사람과 똑같은 걸 먹지 않았던 거예요. 차도 달라야 되고 냉장고도 달라야 되고 라고 하는 걸 개발했던 게 디지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디지털 때문에 자본주의는 살아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내가 빚으로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공유경제. 그러니까 저 때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던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4차라고 말을 하면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지? 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어.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을 막 봤을 그때하고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지? 모르겠다는 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붙였던 이유는 준비하자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끝난 게 아니라 준비하자고 붙인 건데 그럼 준비하자고 했으면 그래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천천히 나왔던 건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가 있고 네. 그 외에 지금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얹혀져서 분명 미래를 바꿀 거니까 준비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지금과 과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네. 그걸 왜 4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한 잠깐 말했던 쓰레기 투기 문제. 네. 근데 투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 좀 더 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순환할 순환시키는가. 것이냐라는 네. 건데 그에서도 쓰레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최근에 어떤 이제 업체가 등장한 거예요. 슈퍼맨. 그럼 이제 이 업체는 뭘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 쓰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는 단계까지 끌어가는 것을 새로운 사화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럼 과거에 안 됐느냐? 아까 그 플라스틱을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플라스틱하고 캔이 있어요. 네. 그럼 두 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예전의 기술은 바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바코드 띄어내고 요즘에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그럼 인식을 못 해요. 네. 근데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 형태. 이 형태를 가지고 인식을 해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비전용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것은 캔이구나. 이건 플라스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부터 분류를 하면 나머지들은 이제 사물 아까 IoT라고 했잖아요. IoT를 가지고 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병뚜껑이구나. 여기는 바디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를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걸 알아야만이.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화면이 그 화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네. 저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투입을 한 거죠. 네. 투입을 했으면 저 투입한 이미지에서 이거는 캔이구나, 이건 플라스틱 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IoT 센서. 예. 저게 이제 쪽에서? 소위 그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접근한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걸로 뭐 폐플라스틱으로 어떤 상품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제조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정도 이제 투자를 했으면 더 큰 게 가야죠. 또 보통 이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는 걸 플레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이크는 화학 공장이나 화학 회사에서 원하는 재료예요. 그게 천문학적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걸 지금까지는 못했던 게 뭐냐면 분리수거를 못해서.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뒷단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공급을 어떻게 받았던 거예요? 다 사왔습니다. 전량 다 사왔어요. 오히려 순환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사님 저렇게 아까 그 슈퍼빈의 기계 같은 건 하나하나지만 사실 폐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런 단위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대량의 그 분류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지금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마치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여러 개를 갖다 놨잖아요. 플라스틱이니 뭐 이렇게 섞어놨다고 했을 때 이거 다 분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걸 이제 사람으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손으로,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봇팔로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필터링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뭘 잘하냐면 사람보다 분류를 잘해요. 또 하나는 생성을 잘합니다. 그러면 분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새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만 10마리가 날아가는데 전부 종이 다르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새 박사가 아닌 이상 그 새 종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새다 그러죠. 저희는. 근데 이거 사진을 딱 찍잖아요. 네.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음. 이 새가 어떤 종인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고민할 것은 분류를 잘한다는 걸 사람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분류할지, 네. 분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더 사람이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 창출하는 쪽에 고민을 해야지. 네. 인공지능 가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은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를 고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과거 기술과 달리 우리가 만약에 워드 하나를 만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긴 데이터가 없어요. 네. 네. 내가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는 데이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확보 가공할 거냐 이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문 밖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있다. 네. 근데 위험해. 네. 네. 근데 내가 집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땐 몰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이슈 때문에 저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지나가는 모든 부분들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수상한 행동이라고 하죠. 네. 수상한 행동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 밖에서 계속 허성거리거나 문을 열라고 하거나 또는 계속 서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죠. 안 합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어떤 선언 목적 빼고 나머지 다 범죄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저 부분들을 내가 원격지에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데이터를 확보를 이미 했고요. 네. 한국의 데이터는 네. 업체는 저걸 개발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그 상용화 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저거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CCTV를 달거나 네네. 그거를 그냥 뭐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냥 기록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돌려서 보거나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보는 정도인데 지나고 난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수상한 사람이 있어. 수상한 뭔가가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걱정이 또 되죠. 이거는 그 교통약자. 네. 예를 들자면 내가 휠체어나 네. 어떤 뭐 부목을 짚고 걸어가는데 네. 일단 그 전제는 평평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걸 바꾼다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기를 그럼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거나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먼저 인공지능이 작동이 되려면 그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면 인도에 있는 부분들을 싹 다 식별하는 거예요. 길에 식별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 일단, 있는 사물들을 예, 식별한다는 일단 평평한지도 보고 네. 그다음에 옆에 어떤 것이 있다, 뭐 나무가 있는지, 있다든지 뭐 뭐가 가로등이 있다든지를 있는지.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저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요즘에는 휠체어도 자율 휠체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앉았는데 앞에 좀 보는 게 어려워. 그러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지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갈 수 있죠. 여기 네. 울퉁불퉁하니까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고 여기는 차가 오니까 좀 잠깐 서 있고 라고 하는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기술력이 좀 적용이 된다면 정말 좀 자유롭게 좀 조금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근데 이 기술은 실제 이제 서비스가 되려면 네. 좀 더 많은 기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나 이런 왜냐하면 데이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공지능과 결부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 사업 모델로 가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시니어 같은 케이스. 네네.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돌봄 문제라고 말을 네. 하는. 그럼 시니어는 어떻게 돌볼 것이냐. 네. 이렇게 말할 때 일단 그것도 기술적 접근을 하려면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진짜 시니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네, 네.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이 부분이 그 공급자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흥미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니어가 만약에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집에 있어. 네. 자, 집에 있으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집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외부 자원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외부 자원을 끌어와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외부 자원에 있는 사람들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칭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공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바로 매칭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존재 이유는 미스매칭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요양사든 복지사든 간에 이분들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하기 쉽지 않다 보니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N명이에요. 네. 이럴 때 뭐가 쓰이냐면 인공지능이 쓰여집니다.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매칭하려면 그래서 데이터 AI라는 말을 쓰는데 데이터 AI.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는 지금 대부분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서도 지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네. 지능이란 원래 뜻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지능이라는 뜻이 원래.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한다는 뜻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우리는 사람지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서비스, 뭐 제조, 이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다양할 수 있는 거네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예. 어쨌든 지금 예. 지금 얘기한 이 부분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움직이면 좋을지 네. 사실 저는 그건 잘 또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사회적 경제 강약의 판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느 뭐 분야를 딱 할 수는 없지만 예, 활용 가능하거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활용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활용하지 않을 분야는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통찰, 네. 여기 필요하다고 말하고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뭐냐면 과거에는 안 됐던 게 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거죠.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뭐지? 그럼 되는 기술은 뭐지라는 걸 알아야 되려면 기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을 문제는 모르면. 아까 어떻게라고 말씀했던 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최근에 어떤 기술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보가. 예. 인공지능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사실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사회적 경제와 같이 고민을 하고 사회적 경제에 좀 더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용산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한 170개 지금 협동조합까지 늘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분야에 인공지능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제가 박사님께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용사레터 사회적 경제 소식입니다. 용산구를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해방촌과 경의선 숲길 산책 탐방이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코스고요. 해방촌 탐방을 하는 건 해방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산책은 코스는 경의선 숲길 산책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2시간 코스고요. 모이는 곳은 서울 용산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숙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주제가 인간을 위한 기술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4차든 뭐 인공지능이든 네네. 모든 것을 인간의 중심에 놓고 인간의 이로움이 먼저인 거지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진짜 상품화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됐는데 오늘 선생님이 계속 그 가치와 이런 것과 결부돼서 기술을 활용하고 그런 분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사람 중심의 윤리가 중심이 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도 굉장히 잘 맞고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방송이 오늘은 조금 다소 어려웠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4차 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6월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